안녕하십니까. 스누라이프 아카데미 4조 바나나 우유 팀 김하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은 여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의 해외여행은 아예 단절되었고 국내 여행도 예전처럼 마음대로 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대면 회의, 비대면 수업, 온라인 쇼핑 등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우리의 여행만큼은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현 코로나 시기 사람들의 여행 욕구가 가장 많이 억눌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여행 방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었던 일상의 새로운 지점들을 찾아내자. 우리가 평소 동네, 약속 장소를 돌아다니는 모든 나들이의 경험을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재미있게 만들어보자. 바로 일상을 여행으로. 그래서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R 기반 가상의 캐릭터와 함께하는 여행 서비스 다님입니다. 저희 다님은 현재 청계천, 운영궁, 젊음의 거리 등 종로구에서부터 중구까지 이르는 총 69개의 지역을 서비스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MZ세대를 메인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MZ세대는 새로운 것, 이색적인 것, 흥미로운 것을 추구하고 직접 경험하는 것을 즐깁니다. 기존에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을 표현하던 핫플레이스보다는 최초나 최신을 경험할 수 있는 힙플레이스를 선호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서비스가 이 MZ세대에게 가장 최적의 나들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방학 동안 어떠한 것들을 했을까요? 먼저 저희는 종강하기가 무섭게 바로 그 다음 주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2번씩 정기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익선동, 낙원상가, 탑골공원, 북촌, 국립고궁박물관, 공간사옥 등 종로구에 수차례 사실은 정말 많이 방문 답사를 가기도 했고요. 서비스 기획부터 IA 구조도, 피그마와 어도비 XD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이핑, 앱 메인 컬러 선정, 로고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거기다가 여행 유형 테스트 콘텐츠 기획 및 개발까지. 저희 4조, 정말 올 여름 폭염보다도 더 뜨거운 방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IA 설계를 진행하며 앱의 전반적인 구성들을 화면 단위 요소들로 구조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상된 화면들을 실제로 피그마를 활용하여 메인 화면 온보딩부터 모든 화면 구상을 디자인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담임길에 입장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상상 속의 나들이 친구 담임입니다. 담임에서는 나만의 캐릭터가 나의 나들이 친구가 되어 함께 현재 위치 지도 기반 AR로 돌아다니면서 퀘스트 게임을 하고 스토리텔링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퀘스트와 스토리텔링 코스를 진행 혹은 달성하면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AR 오브제 아이템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아이템으로 나의 캐릭터와 나의 방을 꾸밀 수 있습니다. 나의 방에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나도 친구 방에 놀러갈 수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닌 곳, 수집한 아이템, 진행한 스토리들은 다이어리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돌아다닌 곳들을 라이프 로깅해 줌으로써 담임과 함께한 추억들을 오래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뒤이어서 그래픽, 디자인 컨셉과 디자인 모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은 처음부터 AR 기반 모바일 게임으로 기획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용량의 그래픽으로 모바일 기기들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우폴리나 닌텐도 게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인 단순 명쾌한 그래픽을 지향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캐릭터와 함께한 여행 기록들을 켜켜이 쌓아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표현하고자 접거나 자르고 붙인 색종이, 엽서, 낙서, 일기장 등을 모티브로 앱 UI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잠시 소개한 것처럼 팀원들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서비스에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수집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사하고 올망졸망하며 따뜻하고 유쾌한 세계관을 가지기를 바랬습니다. 그에 걸맞게 메인 컬러를 살구색으로 정하고 보조해줄 색으로 아이보리와 초록을 곁들였습니다. 타이틀 타입 4, 로고 타입으로 산돌의 호요요를 선택했습니다.
호요요 칼라가 처음부터 셀로판지를 겹쳐 붙인 컨셉으로 제작되었고 그것이 저희 서비스 이미지에 부합한다 생각해서 펌킨 컬러와 일반 호요요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임베딩될 폰트는 노토산스입니다. 서비스의 이미지와 산돌의 그레타 산스가 제일 어울린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플 자체에 폰트, 원 파일이 추가되는 임베딩을 하려면 거액을 산돌에 내야 하는 관계로 라이센스 프리인 노토산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이틀에는 볼드 그리고 본문에는 미디엄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 저에 이어서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이핑을 다른 팀원께서 멋진 음악과 함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안녕하세요. 다님의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경영학과 김혜민입니다. 저희 다님의 서비스는 처음 이 배너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 마크를 눌러주시면 이제 다님길에 입장하신 당신을 환영해요 라는 반기는 멘트와 함께 저희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첫째, 가입하기를 통해서 새로운 개인 정보를 만드시는 경우와 그리고 로그인을 통해서 접속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통해 접속을 하시면 이제 다님길 입장 중이라는 배너가 뜨면서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메인 화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메인 화면에서 개별 퀘스트와 스토리를 선택하실 수 있고 아래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서 이동도 가능하십니다. 우선적으로 개별 퀘스트와 스토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별 퀘스트의 경우에는 게임 이용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미션 퀘스트를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이 미션 퀘스트들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가령 경복궁에서 뛰어다닐 전용찬 잡기를 누른다면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서 이 미션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와 이것이 걸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 획득 가능한지가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방문하게 되는 장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장소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오브제나 아니면 대상에 대한 소개가 들어갑니다. 퀘스트 진행하러 가기를 클릭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공간과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의 경로가 도출이 됩니다. 이때 경복궁에 도착하게 된다면 퀘스트를 수행하시면 되고 이제 퀘스트를 수행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오브제가 나의 인벤토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바를 이용하여서 다시 지도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도 화면에 돌아가서 이제 스토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토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 박성원 발표자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저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야기를 담아서 하나의 이야기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일종의 오프라인 방탈출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위대한 유산이라는 테마 코스를 선택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퀘스트가 몇 건이 있고 이 과정에서 획득 가능한 오브제가 무엇이 있는지가 도출이 됩니다. 이때 오브제는 몇 가지 정도는 공개를 하지만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몇 가지는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으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게임을 점점 수행해 가면서 이 미지의 것들의 정체가 드러나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때 세로 하기나 이어하기를 누른다면 게임이 실행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체 지도에서 각각 빨간 색깔 위치를 고르면 각각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보에 대한 위치와 함께 수행했던 아니면 수행 가능한 퀘스트가 뜨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색을 지정하여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의 경우에는 코스별, 날짜별, 색깔별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가능한데요. 코스별 지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완료한 코스를 기준해서 지도를 볼 수 있게 한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으로 날짜별 지도는 내가 날짜별로 방문한 지역을 구별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고 마지막으로 색깔별 지도는 내가 설정한 색깔에 따라서 지도를 선별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 공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공간은 이렇게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그동안 코스를 수행하면서 얻어낸 오브제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나의 가방을 보면 이후 스토리에서 얻게 된 이런 여우 꼬리와 여우 머리띠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모았던 그 가구 같은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와 방금 보여드렸던 내가 모아놓은 오브제 같은 걸 이용하여서 나의 캐릭터와 나의 방을 꾸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셜 친구들을 추가하여서 다른 친구들의 방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 페이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마이 페이지는 이렇게 본인의 프로필 사진과 레벨 그리고 기타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단임의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다이어리 기능은 하루하루의 일기를 적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날짜를 선택하고 등장하는 화면에서 기분, 날씨, 그리고 기타 정보 등을 입력한다면 일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 쓰기 기능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그런 것들을 클릭해서 간편하게 작성하는 기능이고요. 직접 쓰기 기능은 이렇게 이용자께서 하나하나 작성하는 스타일의 일기입니다. 그리고 지도 타입의 일기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방문했던 위치들을 표시해주는 형태의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스토리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버튼을 누르면 테마 코스를 고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코스는 최소 시간 순, 인기 순, 난이도 높은 순, 난이도 낮은 순으로 정렬할 수 있고 각 코스마다 키워드, 난이도, 총 거리, 예상 시간, 그리고 퀘스트 개수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위대한 유산이라는 테마 코스를 누르면 획득 가능한 오브제에 대해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새로 하기 버튼을 누르면 코스가 시작되고 이어하기를 누르면 이전에 완수하지 못한 것을 마저 끝낼 수 있습니다. 한 코스 안에 여러 개의 챕터가 있고 장소마다 챕터가 바뀌는 형식입니다. 우선 새로 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위대한 유산 테마 코스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챕터가 끝나면 마주친 사람 획득한 오브제를 볼 수 있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어하기를 누르면 챕터 1 광화문으로 넘어갑니다. 챕터 1부터는 특정 장소, 이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 직접 가야지 대화창이 뜨고 퀘스트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배경은 AR 기반으로 캐릭터는 가상이지만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단서를 눌러 이를 보고 정답을 입력하면 됩니다. 정답은 다음 챕터의 장소로 계속해서 코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면 정답을 올바르게 입력했기에 미션이 완료되고 오브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지도에는 장소도 표시됩니다. 다음은 챕터 2로 청계천에 도착하면 시작됩니다. 여기서도 천둥오리의 발을 눌러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올바르게 입력하면 오리발을 획득하고 미션 완료가 됩니다. 이 정답을 가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 됩니다. 챕터 3는 피막골에서 진행되며 피막골 AR을 배경으로 주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알맞은 숫자를 넣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정답이면 백자 술잔을 획득하게 됩니다.
덩쿵덕을 찾기 위해 나고나키 상가에 도착하면 덩쿵덕이 등장하면서 퀘스트가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단서를 통해 답안을 입력하면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 미션이 완료됩니다. 북촌으로 이동하면 다시 대화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드디어 금속 활자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도 단서를 누르면 단서를 볼 수 있고 답안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모르겠어요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션은 실패하게 되는데 오브젝트를 얻지는 못하지만 이어는 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 익선동 골목에 도착하면 이같이 AR 기반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챕터와는 달리 가지고 있는 오브제를 꺼내 퀘스트를 깹니다. 다음은 마지막 챕터로 탑골곤에서 진행됩니다. 금속 활자를 숨기게 되면 보상을 얻고 코스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모든 챕터의 미션을 완료하게 되면 스토리 해결 완료로 트로피를 얻게 됩니다. 위대한 유산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나고 뒤이어 1차적으로 홍보, 그리고 향후 사용자 편의를 위해 여행 유형 분석을 어떻게 실시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행 유형 테스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유형 테스트는 새로운 그리고 색다른 여행 추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들이 단위 맵에 좀 더 흥미를 느끼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커넥터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테스트 툴은 단위 맵 내부에서 구동되는 것이 아닌 도다 툴이란 무료 서베이 메이킹 툴을 이용해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단위 맵이 성공적으로 관심을 끌었을 시 자체적으로 이를 앱 내부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담임팀의 목표입니다. 여행 유형은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누었으며 각 분류마다 2개의 유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분류마다 3개의 질문, 총 12개의 간단한 질문을 두어 하나의 과제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하였고요. 그리고 12개의 질문을 거치고 나면 여행 유형 및 여행 선호 취향, 그리고 스타일에 따른 종로 나들이 코스 추천, 추가로 나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자주 간 곳을 리스트업을 결과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이제 실제 도다 툴로 만들어진 테스트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실제 제 핸드폰을 미러링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테스트를 간단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내부를 선호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트레디셔널한 것보단 좀 모던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장소들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즉흥형 여행가에 가깝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유형에 맞지 않게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더 섞어서 넣어봐도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이렇게 결과 화면에는 INMA라는 유형이 나왔네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결과 페이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담임이 추천하는 당신의 종로 나들이 코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비슷한 여행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또 리스트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스를 보게 되면은 이 코스들을 이제 다 보고 마지막으로 담임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을 두었습니다. 담임 앱이 구성이 완료가 되면 이제 담임 앱 다운로드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을 넣을 생각이었으나 아직까지는 앱 구동이 완료되지 않아 담임 인스타그램을 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담임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인스타그램은 담임 앱 출시 이전 마케팅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5일간 자신의 여행 유형 결과를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해 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희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블렌더를 통한 3D 오브제 아이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중순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한국문화체험 메타버스 콘텐츠 공모전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퀘스트, 스토리텔링 코스, 아이템 등의 꾸준한 콘텐츠 개발을 기반으로 현재는 69개 지역을 서비스 지역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담임이 여러분의 상상 속 나들이 친구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